이지혁이 어색한 표정으로 나 오늘도 괜찮아 라고 웃는 순간 지은호는 그 웃음이 마지막 인사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더 무서운 건 이지혁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가 쓰러지기 전에 스스로 주변을 정리하려 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박진석은 고성희의 거짓말을 다 알고도 모르는 척 더 완벽하게 웃어주기 시작했죠. 드라마 화려한 날들 43회 예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42회 끝자락에서 이지혁의 건강 이상 신호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 대표님 요즘 숨이 좀 가쁘신 것 같은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이지혁은 늘 그랬던 것처럼 괜찮아 은호야 로 넘어갔었죠. 그런데 이지혁이 잠깐 방심한 순간 계단 몇 칸도 버거워하는 모습이 들켰고 손끝이 차가워지며 어깨가 순간적으로 내려앉는 걸 지은호가 봐버립니다.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지혁은 아픈 걸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아픈 걸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이지혁은 하필이면 지금 회사도 집안도 법적 전쟁도 한꺼번에 터지는 시점에 무너지면 안 된다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이 그의 심장을 더 무리하게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업무를 정리하는 속도가 이상할 정도로 빨랐어요. 평소라면 직접 챙길 계약서와 미팅까지 비서와 팀장들에게 하나둘 넘기기 시작했고 지은호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가면 그건 박 팀장에게 넘겨요 라고 말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눈피함이 익숙했는데요. 고성희가 진실을 숨길 때 하던 습관과 닮아 있어서 가슴이 더 철렁했습니다. 혹시 대표님도 나한테 뭔가를 숨기고 있나 그 불안이 하루 종일 지은호를 따라다녔죠. 그리고 이지혁은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은호야, 오늘 저녁에 일정 비워. 지은호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늘 대표님과 지혁 선배 사이에서 선을 지키던 감정이 흔들렸거든요. 하지만 이지혁이 이어서 한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아니고 내 개인적인 정리 때문에. 그 말이 지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정리라는 단어는요, 이지혁에게서 나오면 유난히 위험하게 들리거든요. 그날 저녁 이지혁은 지은호를 회사 근처 조용한 곳으로 불렀는데요. 막상 앉아서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물만 만지작거립니다. 지은호가 먼저 말했어요. 대표님 아니 지혁 선배 무슨 일인데요? 요즘 이상해요. 이지혁은 잠깐 미소를 짓다가도 금방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상한 거 맞아.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지혁이 스스로 이상하다고 인정하는 순간은 드물거든요. 이지혁은 조용히 말했어요.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검사 결과가 생각보다 안 좋아. 지은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디 가요? 라는 질문이 목구멍에 걸렸는데 이지혁이 먼저 말해버립니다. 심장. 그 한 단어가 지은호의 세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은호가 겪어온 모든 아픔이 간이식과 연결돼 있었기에 심장이라는 단어는 더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술해야 해?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이진 않습니다. 대신 더 현실적인 말을 꺼내요. 의사가 말하더라고. 지금 상태로는 갑자기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식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지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심장이식을요. 이지혁은 그 말에 잠깐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해요. 확정은 아니고. 근데 대비는 해야 한다네. 지은호는 속으로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참느라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왜 항상 이런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그 생각이 분노처럼 올라왔죠. 지은호는 결국 감정이 터져서 말합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이지혁은 잠깐 지은호를 보다가 평소처럼 단단한 척하려다가 실패합니다. 말하면 붙잡힐까봐.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오히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지혁은 계속 말해요. 내가 아프다고 말하면 은호 네가 또 책임질까봐. 또 죄책감 가질까봐. 그게 싫었어. 지은호는 이지혁의 논리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이해가 되어버려서 더 울컥했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혁 선배, 저 이미 책임지고 있어요. 이미 마음이 가 있는데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지은호 자신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고백이라기보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죠. 이지혁은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너무 인간적이라 지은호는 눈물이 고일 뻔했어요.
이지혁은 결국 한 발 물러서듯 말합니다. 그래도 나 너한테 더 깊게 상처 남기기 싫어. 여기서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생깁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이 차갑게 굴수록 그 차가움이 밀어내기라는 걸 알게 되고 더 다가가고 싶어져요. 하지만 이지혁은 지금 사랑이 깊어질수록 더 잔인해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서로 마음이 확정되는 순간이 오히려 이별의 시작이 될까 봐요. 이지혁은 그 다음 날부터 더 노골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지은호가 보고를 하러 들어가면 나중에 하자 라고 돌려보내고 사소한 안부도 피합니다. 지은호는 그 태도가 너무 낯설지 않았어요. 고성이가 자신을 설득할 때도 거부하면 바로 냉정해졌거든요. 지은호는 사람을 밀어내는 방식이 닮아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름은 곧 확신으로 변합니다. 대표님은 지금 나를 지키려는 게 아니라 나를 내보내려는 거다. 지은호는 참다가 결국 다른 직원에게 묻습니다. 대표님 일정 도쿄 출장 맞아요? 직원은 당황합니다. 네, 그렇게 공지됐는데요. 지은호는 마음이 불안해서 운영팀 직원에게 부탁해 예약 내역을 살펴보게 해요. 직원은 빠르게 확인하고 말합니다. 은호 씨, 이상해요. 출장으로 찍힌 날짜인데 항공권도 없고 호텔도 없어요. 대신 법인카드 결제에 병원 결제가 있어요. 지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역시였죠? 지은호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지은호는 지혁이 대표님이라는 가면 뒤에 숨는 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지은호는 바로 병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해도 이지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접수되는 개인정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하고 지은호는 병원 복도를 서성이다가 우연히 간호사들의 대화를 듣게 돼요. 그분 오늘도 옥상 쪽으로 올라가셨대. 지은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은호는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환자복 위에 겉옷만 걸친 이지혁이 바람을 맞으며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이지혁은 하늘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왜 하필 지금이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면서도 동시에 무너집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불러요. 지혁 선배. 이지혁은 고개를 돌립니다. 지은호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눈빛입니다. 지은호는 울컥해서 말이 거칠어집니다. 왜 혼자예요? 왜 또 혼자서 끝내려고 해요? 이지혁은 입술을 떨며 말합니다. 은호야, 아니 지은호. 너를 내 죽음 근처에 두기 싫어서 그랬어.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웃음이 나올 뻔합니다. 지혁 선배, 그런 선택은 선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요. 제가 곁에 있을지 떠날지 그건 제가 정해요. 이 말이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입니다. 지은호가 이제는 더 이상 고성이에게 끌려다니던 피해자가 아니라 사랑에서도 삶에서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이지혁은 그 말에 흔들립니다. 그 순간 이지혁의 손이 가슴 쪽으로 올라갑니다.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이지혁은 땅을 짚습니다. 지은호는 소리칩니다. 지혁 선배. 이지혁은 끝까지 괜찮은 척하려다가 결국 지은호 앞에서 무너집니다. 미안, 잠깐만. 그리고 쓰러집니다. 지은호는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쓰러지는 장면보다 무서운 건 그 사람이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누군가를 안심시키려 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지혁이 응급처치를 받고 병실로 옮겨진 뒤 담당 의사는 지은호에게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지금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런 부정맥이나 심근 기능 저하가 다시 오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심장 이식까지 포함해서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은호는 머리가 하얘집니다. 간 이식을 둘러싼 고성이의 협박과 위협을 겪은 지은호에게 이식이라는 단어는 트라우마를 다시 꺼내는 말이었죠.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대기 리스트에 올려야 하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지은호는 병실 문 앞에서 숨을 고릅니다. 나는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하는구나. 그 절망감이 잠깐 지은호를 덮쳤어요. 하지만 지은호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번엔 고성이가 아니라 이지혁을 위해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싸울 거예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깨어나자마자 말합니다. 지혁 선배, 선배가 저 밀어내면요. 저 더 세게 돌아올 거예요. 이지혁은 힘없이 웃습니다. 너 진짜 고집 세네. 지은호는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선배도요.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고 아주 작게 말합니다. 그럼 같이 버텨요. 이 말은 고백이면서도 동맹선언입니다. 그 사이 박진석 라인에서는 더 무서운 전쟁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박진석은 이미 고성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성이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까지 연기라는 것 역시 알고 있죠. 하지만 박진석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다정해집니다. 고성이가 좋아하는 꽃을 들고 사무실에 갑자기 나타나고 고성이가 짜놓은 가족 식사 자리에도 웃으며 앉습니다. 고성이는 속으로 확신합니다. 봐, 결국 남편은 내 손바닥이야. 그런데 박진석의 웃음은 사랑이 아니라 칼이었습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무너뜨리기 위해 감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증거로, 타이밍으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고성이를 조용히 몰아붙입니다. 박진석은 박성재를 불러 말합니다. 성재야, 너 사표를 냈다고 들었다. 박성재는 굳게 말합니다. 더는 못 버팁니다. 고성이 그 사람과 한 집에서 밥 먹는 것조차. 박진석은 박성재를 말립니다. 버텨? 지금은 나가는 게 답이 아니야. 박성재는 눈을 크게 뜹니다. 아버지, 설마 아직도 그 사람을? 박진석은 여기서 처음으로 속내를 드러내요. 나는 이미 다 알아. 박성재의 얼굴이 굳습니다. 박진석은 낮게 덧붙입니다. 근데 모르는 척하는 거다. 그 여자가 내 앞에서 마지막까지 연기하는지 확인하려고. 이게 세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입니다. 당하던 박진석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복수자 박진석이 시작되니까요. 박진석은 박성재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내 편에 서. 영나도 내 편에 서게 만들어. 박성재는 흔들립니다. 영나를 끌어들이면 영나가 위험해질까봐 두렵거든요. 하지만 박진석은 단호합니다. 그 여자가 영나를 통제하는 이유가 뭔지 너도 알고 싶지 않냐. 박성재는 결국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성이는 가족 식사 자리를 만들며 우리 가족 모두 모이자 고 말합니다. 영나 생일 핑계, 스토커 구속 핑계, 온갖 핑계를 다 붙이죠. 박영나는 그 가족이라는 단어가 역겨웠습니다. 박영나는 고성이의 반대를 뿌리치고 장례식장에 혼자 운전해 갔던 이후로 더는 예전처럼 고개 숙이고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박영나는 이지환에게 전화를 겁니다. 지환 오빠, 나 오늘도 엄마랑 같이 밥 먹어야 한대. 지환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합니다. 영나야, 내가 원치 않으면 가지마. 영나는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게 쉽지 않더라. 안 가면 더 큰 일이 생겨. 지환은 낮게 말해요. 그럼 내가 근처에 있을게. 내가 혼자 버티지 않게. 영나는 그 말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지환 오빠는 늘 앞에 서서 지켜주지 않고 뒤에서 따라오며 지켜주는 사람이었죠. 그게 영나를 더 안심시키면서도 더 울컥하게 만듭니다. 영나는 집으로 돌아와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며 속으로 빌어요. 제발 내 비밀도 엄마의 비밀도 오늘은 터지지 않게 해달라. 하지만 드라마는요, 소원을 빌수록 반대로 가는 법이죠. 식사 자리에서 고성이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로 박진석을 맞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고성이는 박진석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차려놓고 귓속말까지 합니다. 내 1순위는 항상 당신. 예전 같으면 박진석은 좋아했겠지만 지금 박진석은 속이 뒤집힐 만큼 소름이 끼칩니다. 그래도 박진석은 웃어요. 고맙네. 고성이는 그 웃음에 도취됩니다. 봐, 역시 내가 이겼어. 그런데 박진석은 웃으며 고성이의 손을 잡는 순간 마음속으로 다른 말을 합니다. 너는 지금 내 무덤을 스스로 파는 중이야. 박진석은 식사 자리 내내 일부러 고성이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은호 그 애는 정말 남이야. 고성이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으며 그럼요? 라고 대답합니다.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웃습니다. 박영나는 그 웃음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박진석은 아버지인데도 그날은 누군가를 처형하기 전 웃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박성재는 더 힘들어합니다. 박성재는 고성이의 웃음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인데 아버지 박진석까지 웃고 있으니 대체 이 집은 뭐지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서 네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가 생깁니다. 가면무도회 같은 식사 자리가 누가 먼저 가면을 벗겨질지 모르는 공포의 테이블이 되거든요. 식사 다음 날 박진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박진석은 고성이의 방에 일부러 서류 봉투를 놓아둡니다.
그 봉투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어 있어요. 고성희와 지은호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정황, 그리고 지은호 관련 사진과 흔적들까지요. 박진석이 그걸 왜 놓아뒀을까요? 박진석은 마지막으로 고성희가 스스로 입을 열길 바랐던 겁니다. 아니, 솔직히는요, 박진석은 이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신을 얻고 싶었죠. 이 여자는 끝까지 거짓말을 선택하는 인간이다라는 확신요. 고성희는 봉투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고성희는 입술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박진석이 알아버렸나, 박성재가 찾았나, 영나가 말했나, 온갖 가능성이 스쳐가죠. 하지만 고성희가 결국 선택하는 건 하나입니다. 숨겨야 한다. 고성희는 즉시 서류를 숨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거울 앞에서 표정을 정리합니다. 완벽한 아내의 얼굴, 단정한 미소,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때 박진석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고성희는 웃으며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보? 저 아무 일도 없어요. 박진석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또 끊어지는 걸 느낍니다. 박진석은 이제 더 이상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고성희를 감싸지 않기로 합니다. 박진석은 낮고 차갑게 말해요. 좋아. 그럼 나도 아무 일 없는 척 해줄게. 대신 당신도 각오해. 고성희는 순간 소름이 돋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합니다. 박진석은 방을 나가며 말합니다. 이 집에서 당신이 제일 잘하는 게 연기잖아. 나도 이제 연기 좀 하자. 이게 5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입니다. 박진석의 모르는 척 연기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본격적인 복수의 선언이 되는 순간이니까요. 고성희는 박진석의 태도 변화가 무서운데도 동시에 오만합니다. 그래도 박진석은 나 없이 못 살아. 내가 만든 집이고 내가 돌린 시스템이야. 고성희는 자기 사무실로 가서 다음 수를 계산합니다. 만약 정말로 박진석이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면 금고안의 서류, 현금, 흔적들, 그리고 절대 들켜선 안 될 진짜 파일을 어떻게 먼저 빼낼지요. 고성희는 그 와중에도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찾으려 합니다. 박성재인지 박영나인지 아니면 지은호인지. 고성희는 지은호 이름을 떠올리는 순간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내 딸이면서도 내 뜻대로 안 움직이는 애. 고성희는 결국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늘 그렇듯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됩니다. 그때 지은호에게 부산 병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우진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지은호는 얼굴이 굳습니다. 우진은 지은호에게 입양과 생모 접근의 진실을 털어놓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지은호에게 죄책감을 남기면서도 동시에 진실로 이끌어준 사람이기도 하죠. 지은호는 바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이지혁은 병실에서 그 소식을 듣고 잠깐 망설입니다. 의사는 안정을 말하지만 이지혁은 지은호를 혼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이 따라가면 위험할 수 있죠. 여기서 이지혁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하려 합니다. 나는 지은호를 지키려면 멀어져야 한다는 선택이 아니라 나는 지은호를 지키려면 같이 가야 한다는 선택이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나도 같이 가요. 지은호는 놀라서 말합니다. 대표님 안 돼요. 지금 상태로 무슨? 이지혁은 지은호를 똑바로 봅니다. 은호 씨, 아니 지은호. 나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아픈 걸 이유로 너를 혼자 두게 되는 거. 지은호는 그 말에 목이 메입니다. 지은호는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같이 가요. 대신 무리하면 제가 화낼 거예요. 이지혁은 힘없이 웃습니다. 그럼 버틸게요. 부산으로 향하는 길, 지은호는 우진의 병실에서 우진을 보며 눈물이 납니다. 우진은 힘겹게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날 살려줬는데 나 또 말썽이네. 지은호는 울며 대답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버텨요. 이지혁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지은호가 누군가를 지키는 마음은 너무 깊고 그 깊이가 때로는 자신을 갉아먹을 만큼 강하다는 걸요. 이지혁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더 아파지면 지은호는 또 혼자 책임지려 하겠지. 그래서 이지혁은 더 결심합니다. 내가 죽음 앞에서도 지은호를 혼자 두지 않겠다. 그런데 그 결심을 비웃듯 이지혁의 가슴이 다시 조여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시야가 잠깐 흔들립니다. 이지혁은 이를 악물고 버티려 하지만 지은호는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지혁 선배,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지혁은 괜찮다고 말하려다 결국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지혁의 손이 가슴을 움켜쥐며 무너집니다. 지은호는 소리칩니다. 선배, 제발.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소란해지고 의사들이 뛰어오고 이지혁은 다시 응급 처치실로 들어갑니다. 지은호는 문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그때 담당의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정말 대비해야 합니다. 이식 대기 절차를 서둘러야 할 수도 있어요. 지은호는 귀가 멍해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고성이가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은호는 본능적으로 떠올립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은호는 숨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43회의 끝으로 갈수록 모든 줄이 하나로 묶이기 시작합니다. 박진석은 고성이를 더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다정한 남편 연기를 유지하면서도 뒤에서는 법무팀과 만나 이혼과 재산 그리고 고성이의 과거 행적을 추적할 준비를 합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이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걸 보며 자신도 더 이상 감정만으로 덤빌 수 없다는 걸 배우게 되고요. 박영란은 지환 오빠의 뒤에 있을게 라는 말에 힘을 얻어 고성이의 통제를 끊기 위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웹툰 작가로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 즉 증거가 되는 문장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지은호는 이지혁의 심장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지혁은 지은호를 밀어내는 대신 같이 버티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고성이는 자신이 아직도 게임의 승자라고 믿으며 마지막 카드를 준비합니다. 그 카드는 사람의 생명과 연결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지은호에게 아주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지은호 씨 맞으시죠? 이지혁 씨 이식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생겼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멈춥니다. 무슨 특이사항이요? 상대는 잠깐 머뭇거리다 말합니다. 기증 가능성에 대해 가까운 범위에서 적합도 조회가 들어왔습니다. 가까운 범위라는 말이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죠. 가족일 수도 주변 인물일 수도 누군가의 희생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은호는 핸드폰을 꽉 쥡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엔 우진이 떠오르고 박진석이 떠오르고 고성이가 떠오르고 정보화가 떠오릅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또 판을 짠 걸까? 오늘 화려한 날들 43회 예상 대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지혁의 심장 이상 신호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고성이의 통제와 박진석의 복수, 지은호의 선택, 영나와 지환 오빠의 연대까지 한꺼번에 묶는 폭발 장치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다음 회차에서 과연 박진석이 어떤 방식으로 고성이의 가면을 벗길지, 이지혁은 지은호 곁에서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가까운 범위의 적합도, 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판은 완전히 뒤집힐 겁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